안녕하세요. 코리아 아그로입니다. 하우스 시설 작물은 집약적인 형태로 연 2회에서 5회 정도 연속으로 재배를 하고, 특히 주산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이어짓는 연작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노지 재배를 하시다 하우스 시설 재배를 하시는 경우에 이 토양 관리를 노지와 똑같이 하시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시설 토양은 여러 번 잡기를 반복하게 되면서 이제 양분의 과다 시비, 그리고 불균형적인 시비와 더불어 계속된 물 공급으로 토양의 과습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농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하우스 토양의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양의 다져짐으로 인한 경반층 형성과 토양 입단화가 깨져서 단립화되는 문제, 그리고 계속되는 퇴비와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염류 집적과 그리고 양분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여기에 계속되는 연작으로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양병 발생도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토양의 다져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기계와 사람의 잦은 이동, 그리고 여기에 잦은 관수로 토양은 다져지게 되는데요. 특히 경반층이 형성되고 토양이 다져지게 되면 이제 공기와 수분이 제대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도 제대로 뻗을 수 없게 됩니다. 하우스 토양은 대부분 밭보다는 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염류 집적과 토양 산도가 불량하면 토양의 입단화 형성이 안 되면서 더욱 토양이 쉽게 다져지게 됩니다. 토양의 다져짐 문제, 즉 물리적 개량을 위해서는 경반층과 다져진 토양을 부수고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당연히 이제 깊게 갈고 부수는 작업이 필요한데,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깊게 갈아엎기만 한다면 토양은 다시 금방 다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동글동글하게 이제 떼알 구조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토양의 단립화는 토양 입자가 이렇게 각각 혼자 존재하는 것이고, 토양의 떼알 구조는 토양 입자가 여러 개가 각종 성분을 접착제로 해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토양의 단립화는 더 쉽게 다져지고 공극, 즉 토양 속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토양이 이처럼 떼알 구조가 되면 토양 속에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공기도 잘 통하고 물 빠짐도 좋아서 이제 과습도 줄고요. 미생물의 활동도 더 용이하고, 그래서 뿌리도 더 잘 뻗어서 정상 생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토양을 입단화, 떼알 구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 우선 토양의 적정 산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양의 산도가 낮아지면 미생물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토양 입자가 잘 뭉쳐지지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토양 산도가 너무 올라가도 미생물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또 토양이 경화되면서 물이 근권까지 제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 이 토양 산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설 토양 같은 경우에 토양 분석 없이 이제 매년 어림잡아서 석회 비료로 이제 살포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시설 토양이 적정 상도보다 오히려 높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양 산도가 올라가면 특히 미량 요소의 흡수 불량 등 이제 양분 흡수 문제, 그리고 미생물 활동 저하, 그리고 퇴비 비료 사용 시 가스 발생 증가가 이제 많기 때문에 꼭 분석을 해서 토양 산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토양의 입단화를 위해서는 이제 양질의 유기물 투입이 필요한데, 이때 유박이나 가축분뇨보다는 볏짚류처럼 거친 유기물을 투입해서 부식질을 높여주는 것이 물리적 개량을 위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유기물이 아닌 부식질이 높은 유기물을 꼭 넣어야 하는데요. 일반 가축분뇨나 유박은 부식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토양을 물리적으로 개량시키는데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친 유기물도 사실 토양에서 이제 분해가 이루어져서 부식질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부식질 계열의 토양 개량제를 함께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토양의 물리적 개량을 통해서 물 빠짐,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부드럽고 떼알 구조를 가진 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토양 산도를 적정 수치로 유지하고, 그리고 볏짚 등 거친 유기물과 부식질을 함께 넣고 최대한 깊이 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류 집적 문제입니다. 보통 노지의 경우는 비가 오게 되면 토양 속에 있는 염류가 근권 밖으로 용탈되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우스 토양과는 달리 염류 집적 피해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 하우스 토양은 비가림으로 근권 양분이 쉽게 용탈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분이 증발되면서 근권 밖에 있던 염들이 이제 모세관 현상으로 함께 표층까지 쌓이게 됩니다. 이래서 밭을 만들 때 염류를 제거시켜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셔도 생육 중에 다시 염류가 표층으로 올라와서
이제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 표를 보시면 적정 염류 농도를 보이는 토양은 이제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염류 집적이 높은 토양이 이제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염류 집적은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물의 생육 부진과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리는데 염류 집적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문제는 물론 미생물의 활성까지 감소시키고 결국 병 발생도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염류 농도가 높아지면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가 될까요? 이 표를 보시면 작물별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염류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확량의 감소율을 나타낸 건데요. 염류가 높아질수록 수확량이 10% 감소하고 50% 감소하고 심지어는 100%로 아예 수확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류가 높으면 식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염류 농도를 이제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 생볏짚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깊이 가리를 하거나 아니면 객토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담수 작업이나 제염 작물을 재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하셔도 이제 일시적인 효과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다시 기존과 동일하게 퇴비, 비료를 사용하면 다시 금방 염류가 집적되기도 합니다. 즉 평소에 식물에게 필요한 만큼만 양분을 공급해야 하는데 사실 이 필요한 만큼만을 농가가 파악해서 양분을 공급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완효성 비료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완효성 비료를 이용하면 비료 사용도 줄고 염류 집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퇴비나 유박의 사용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토양은 해가 갈수록 유기물 함량이 낮은 토양보다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시설 토양의 경우에는 많은 곳에서 유기물 공급을 어느 정도는 생략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많은 농가에서는 관행대로 퇴비나 유박을 아직도 꽤 많이 넣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힘들게 제염 작업을 하시더라도 다시 표층으로 염류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다시 많은 퇴비나 유박 사용은 더욱 염류 농도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토양의 유기물이 충분하다면 더욱 염류 농도까지 높은 토양이라면 과감하게 퇴비나 유박은 생략하시는 게 어떨까요? 다만 토양 개량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식산 계열이나 알가소일 같은 자재로 대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같은 비매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특정 성분은 과잉되고 어느 성분은 상대적으로 결핍이 일어나는데요. 즉 토양 양분의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기량작용과 큰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토양에서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의 비율인데요. 꼭 토양 분석을 실시하시고 이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분 관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와 비료 사용으로 하우스 토양에는 이제 인산이 높게 집적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럴 때 염류 집적뿐만 아니라 칼슘, 철 등의 흡수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대부분 질소, 인산, 가리 같은 다량 원소 공급에만 신경을 쓰고 이제 나머지 미량 원소 공급은 이제 신경을 상대적으로 덜 쓰게 되면서 이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의 균형도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량 요소 비료를 추가적으로 공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때 저희는 하이그린을 추천드리는데요. 우선 하이그린은 토양 속에 있는 불용화된 인산과 칼슘을 이제 가용화시켜서 흡수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산이 높은 하우스 토양에는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하이그린은 미량 요소를 보충하기 때문에 토양 양분의 균형을 맞추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연작에 의한 토양병 발생 증가입니다. 연작을 하면 각종 병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데 이를 위해서 전용약제를 사용하거나 태양 소독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런 작업도 당연히 매우 중요하지만 토양병 발생을 볼 때 병현균뿐만 아니라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으로 좋지 않을 때 이때 뿌리 활력이 저하되면서 그때 병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병 발생이 많은 포장을 보면 이제 연작을 한 곳, 배수가 좋지 못한 곳, 미부숙 퇴비를 사용한 곳, 그리고 염류 농도가 높은 곳 이런 문제로 이제 뿌리가 좋지 못한 곳에서 병 발생이 이제 많아지는데요. 이제 주산지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연작을 할 수밖에 없다면 토양 소독 작업과 함께 토양의 물리적 개량 그리고 양분의 균형적인 공급 이로 인해서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면 병 발생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의 과습입니다. 이제 많은 농가분들이 토양의 수분이 부족한 것보다는 토양의 과습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제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토양의 적정 수분은 25%이지만 이보다 토양 수분이 높게 관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양수분 흡수 자체가 불량해지고
토양 속 질소가 이제 날아가서 양분이 유실되고 특히 식물 속 가리 성분이 빠져나와서 생식 성장 그리고 열매 성장이 제대로 안 돼서 상품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정식 후 뿌리를 깊게 더 넓게 뻗게 하기 위해서는 정식 초기에는 토양 수분을 이제 25% 정도로 유지하다가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면 뿌리를 더 넓게 깊게 뻗게 하기 위해서 토양 수분을 한 15% 정도까지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은 이제 수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깊고 넓게 뿌리를 뻗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개화기가 되면서 토양 수분을 25% 수준으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 주는 양이나 물 주는 간격을 이제 다른 분에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토양 상태나 해당 작물 그리고 생육 시기 그리고 그곳의 기온, 습도 이런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시비하는 물량이나 물 주는 간격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작물의 상태를 잘 이제 보시고 또 경험이 풍부하신 경우가 아니시라면 되도록이면 토양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구비하셔서 이제 물 주는 양이나 간격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